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오늘도 또 진짜 중요한 기사가 나왔는데요. 포드에 이어 테슬라도 중국 CATL과 미국 공장 건설한다. 배터리 공장을 건설한다고 하는데, 텍사스 쪽에 지을 거라고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역시나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가 결국은 쓰일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왜 LFP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지 지금 말씀드리고, 전체적인 시장 흐름 있잖아요. 지금 중국이랑 미국 관계, 그 다음에 미국 경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그런 거 다 안내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채널 고정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좋은 인사이트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 잘 아시죠? 테슬라랑 지금 CATL이랑 미국 공장 건설 논의 중이라고 지금 블룸버그 통신에서 보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머스크가 백악관 회동을 저번에 했었잖아요. 하면서 이게 미리 논의됐다는 이렇게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백악관 측을 만나 논의를 했고, 이번 주 전기차 세액 공제 세부 지침이 나오는 인플레 법안, 인플레 감축법이라고 하죠. IRA. 이거 하면은 뭐 중국이 망한다느니, 중국이 배제된다느니, 뭐 이렇게 엉터리 얘기를 하는 국내 전문가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전문가들 뭐 조회수가 높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쩌려고 그러시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백악관 미팅에서 테슬라가 지금 이런 걸 다 CATL이랑 공장 건설하겠다 이런 걸 논의한 것 같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식통에 따르면은 테슬라도 포드 자동차가 한 것처럼 지난달 미시간주에서 CATL과 맺은 것과 유사한, 그러니까 포드가 맺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100% 지분은 뭐 포드가 갖고, 그러니까 100% 지분은 아마 테슬라가 갖고 CATL은 기술 공유 뭐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이렇게 이 기사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지어지는 곳은 뭐 텍사스 공장일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테슬라 공장이 텍사스에 있잖아요. 기가 텍사스 공장이 있으니까 그 옆에 지어질 것 같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중요한 거죠. 미국 서구에서 사용되는 니켈 기반 배터리보다 저렴한 화학 물질인 리튬 인산철, 아까 LF 배터리를 만드는 CATL과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이런 확장 정책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매번 말씀드리자면 전기차에서 배터리가 핵심이라고 하지만 그건 완성차 업체들이 돈을 벌어야 핵심이고요. 일단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부터 살고 봐야 된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돈도 못 벌고 있어요. 지금 뭐 포드나 제너럴 모터스, 테슬라 제외하고 뭐 리비안, 뭐 루시드 등등 전기차 회사들로 넘어가는 지금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이 돈을 못 벌고 있고, 그래서 돈도 못 벌고 있는데 K 배터리, 값비싼 3원계 K 배터리를 가져다 쓸 수 있을까? 그러다 또 화재 위험성도, 이게 에너지 밀도가 높고 화재 위험성이 높은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니콜 되면은 또 더 손해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살고 봐야 되는데, 살려고 하면은 결국은 리튬 인산철, 값싼 리튬 인산철을 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에너지 밀도가 좀 낮더라도, 에너지 밀도가 또 낮은 것도 아니에요. 배터리 순수 원석으로는 뭐 3원계랑 LFP랑 차이가 많이 난다고 또 배터리 아저씨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 자동차에 들어갈 때 있잖아요. 자동차에 들어갈 때 팩으로 들어가잖아요. 이 팩으로 들어가고 나서는 밀도가 10%에서 20%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 가까이 줄어든대요, 이게. 그러니까 자동차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이 배터리 자체로 성능만 비교하면 안 된다. 중요한 거는 자동차에 들어가서, 전기차에 들어가서 쓰이는 게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지금 수익도 안 나는데 어떻게 비싼 배터리를 공급자 입장에서, 생산자 입장에서 쓸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일단 살고 보고 수익을 내야 되니까 리튬 인산철 LF 배터리를 쓰자는 지금 이런 여론이 미국 내에서도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포드도 그렇고 테슬라도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CATL이랑. 이렇게 되다 보면은 결국은 뭐 제너럴 모터스도 또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뭐 기술 좋다고 3원계 배터리 계속 들어오다 보면은 전기차로 가다 망해요. 지금 포드나 제너럴 모터스나 망하게 생겼어요.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물론 품질은 LFP가 떨어지더라도 어쩔 수 없이 싸기 때문에, 수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LFP 배터리가 쓸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그리고 지금 포드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인 니켈 있잖아요. 니켈을 위해서 인도네시아에 6조를 투자한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뭐다? 지금 뭐 5조 8천억 원이라고 하는데, 인도네시아 니켈 처리 시설에, 이 처리 시설이 있잖아요. 원자재 확보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 처리 시설이 중국이 거의 장악하고 있다. 어제 말씀드렸죠. 칭상그룹이랑 어제 다 말씀드렸을 거예요. 화유, 코발트 등등 이런 거를 재련해서 재처리하는 기술, 그 다음에 이거 채굴하는 기술, 이런 거를 중국이 다 갖고 있다.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다? 니켈, 코발트, 망간은 이게 3원계 배터리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니켈, 코발트, 망간. 이게 거의 중국이 독점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3원계 배터리 우리나라가 암만 잘 만든다고 해도 니켈이랑 코발트, 특히나 코발트는 중국이 그렇게 공들이는 아프리카 콩고에서 제일 많이 나죠. 콩고에서 그렇게 많이 나는데 중국이 또 이것도 독점하고 있고, 니켈도 인도네시아에서 중국이 거의 독점을 하고 있고, 이렇게 독점을 하고 있는데 3원계 배터리를 많이 만든다 한들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중국이 이걸로도 견제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거 IRA 법안 들어가면은 이제 중국에서 이거를 원자재를 갖고 오는 거니까 K 배터리에도 분명히 타격이 있을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왜 LFP가 미국에서 사용이 되냐? 왜 포드랑 테슬라도 쓰려고 하냐? 이미 테슬라 모델 3가 중국의 LFP 배터리를 쓰면서 품질이라고 하죠. 인증이 거의 됐다. 왜냐? 잘 쓰고 다니니까. 지금 모델 3, 테슬라의 모델 3가 LFP 배터리를 잘 쓰고 있으니까 다른 경쟁사들이죠. 포드나 제너럴 모터스도 LFP 안 좋다고 했었는데 테슬라 잘 쓰는 거 보니까 쓸만한 것 같은데? 그리고 값은 싸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쓰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아까 자원을 얘기했었잖아요. 아까 니켈, 코발트, 망간은 중국이 거의 독점하고 있지만, 리튬 인산철에서 인과 철은 북미에서도 많이 나온다. 원래 많은 제품이잖아요. 철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인도. 그래서 이게 많이 나오니까 결국은 북미에서 생산을 해서 CATL 기술로 만드는 거죠. LFP 배터리를. 그러니까 LFP가 쓰일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국뽕에 빠져서 여러분들이 너무 현실을 못 보시는 것 같아요. 이런 기사를 말씀드려도 현실을 잘 못 보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매번 말씀드리자만 K배터리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저도 그 2차전지 ETF 갖고 있는데 130%가 넘었더라고요. 수익률이. 너무 많이 오른 겁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도 거의 60, 70%가 ETF가 올랐다는 거는 과열이라고 보고요. 그 중에서 막 5배, 6배가 간 종목들도 많으니까 단기로. 그러니까 이제는 배터리 지금 버블이라고 보거든요. 닷컴 버블처럼.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는 미국 배터리나 미국 2차전지, 중국 2차전지 이쪽이 다음에는 뜰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고, 이제 그 K배터리 이런 버블이 지면은 이쪽으로 당연히 이제 투자처가 옮겨오겠죠. 개미들도요. 그러니까 이쪽 미국이나 중국에 또 버블이 올 수도 있겠고, 버블이 오면은 그간 고생했던 분들은 그냥 파세요. 팔고 나스닥 100이나 S&P 500으로 바꾸셔라. 저는 그렇게 매번 말씀드리고요. 제발, 저는 차이나 전기차에 올인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거듭 강조드리지만 전기차 있잖아요. 전기차는 만들기가 어렵고요. 거기에 수익 내기는 더더욱 어렵다. 이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LF 배터리를 갈 수밖에 없는 지금 미국 전기차 회사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걸 해내는 기업들이 2개 있는데, 테슬라랑 비아디가 전기차 생산하면서 수익도 내는 진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가 대단한 거고, 비아디는 차이나 전기차 이런
구성 종목에 들어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계속 체크하시면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미국에서 풍력이랑 태양광을 바이든 정부에서 밀어붙이고 있고 더 많이 생산하면서 이게 제1의 발전량을 할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 풍력이랑 태양광은 발전한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들쭉날쭉 하잖아요. 환경에 따라서. 그러면 에너지 저장 배터리가 중요한데 ESS라고 합니다. 그게 값싼 LFP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은 무게가 많이 나가도 그냥 여기에다 옮기는 게 아니고 그냥 쌓아 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값싼 LFP 배터리가 더 많이 쓰이겠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는 이런 태양광이나 신재생 발전에서도 중국의 LFP 배터리가 쓰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국내 배터리 3사도 LFP를 부랴부랴 만들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을 무조건 뭐 K 배터리가 잠식한다? 이거 아니잖아요. 기사 나오는 거 보면은.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팩트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의 경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조업 지수랑 3개월째 지금 확장이 되고 있는데 제조업 지수가 50이 넘으면 경기 확장이라고 보는데 3개월째 50이 넘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높아지고 있으면서 경기가 지금 중국 경기가 니 오프닝으로 확장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도 지금 3개월째 상회하고 있어요. 50 이상 나오면은 확장 국면이라고 보는데 이것도 확장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국 증시가 살아날 것이고 23년, 24년 상승은 아마 중국이 주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게 중요하죠. 지금 계속 위안화에 차이나 머니라고 하죠. 지금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위안화가 계속 커지고 있다. 그래서 브라질이랑 지금 자국 통화 사용 합의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LNG도 지금 아랍에미리트랑 수입하면서 처음으로 위안화 결제를 하고 있고 브라질이랑 무역 결제도 하면서 위안화랑 브라질의 해외화 이거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금융 거래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 보시면은 대단하고 중요한 건 식량과 광물 브라질에 많이 나오죠. 이런 거를 가져오면서 위안화로 결제를 하겠다. 그래서 위안화가 이제는 브라질에도 쓰이는 거고 남미, 아프리카, 중동 이런 데도 점차 서서히 이렇게 더 많이 쓰이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계약을 보시면 나오고 있고요. 중요한 게 CIPS라고 해서 국경 간 위안화 지급 시스템이라고 지금 이게 2014년 러시아 금융 결제 정보 전달 시스템 SPFS랑 이걸 도입하면서 위안화도 이걸 도입했거든요. CIPS라고 이게 도입되면서 이게 결제망 중국 브릭스 국가들 있잖아요. 중국, 러시아, 브라질, 인도, 그다음에 중동 이렇게 이런 블록으로 점점 위안화 중심으로 뭉치는 것 같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니까 교역을 많이 하겠고 원자재를 그 나라에서 수입하면서 또 완성품을 수출하기까지 하니까 특히나 브라질에는 또 비아디 차량이 수출이 되고 있죠. 이런 거 보면은 더욱더 위안화 결제는 더욱 많아질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에다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주 EU 중대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중국과 무역 거절, 미국의 요청을 거절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유럽 입장에서도 지금 돈이 없거든요. 돈이 없고 결국은 유럽을 돈을 투자해주면서 유럽 경제를 살려줄 지금 나라가 중국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프랑스나 독일은 지금 힘들어요. 프랑스 지금 데모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독일은 지금 뭐 파업하고 있고 지금 유럽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왜냐 러시아 가스를 싸게 들여오면서 원자재를 싸게 들여오면서 그런 혜택을 받다가 이게 끊겨버리니까 중국이나 아시아 국가들한테 이제 가격 경쟁력이나 여러 가지 다 인플레이션도 지금 가중되고 있고 그래서 유럽 경제가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시면은 결국 그 구세주가 뭐다? 중국이다. 이런 거를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중국이랑 교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독일 숄츠 총리도 바로 중국에 갔다 오고 그다음에 프랑스, 스페인, 뭐 브라질
등등 뭐 다 국가 대표들이 중국으로 오려고 하잖아요. 시진핑을 만나려고. 다들 그렇게 하고 있다. 왜냐? 중국이 이제는 위안화를 뿌린다고 하고 돈을 많이 뭐 차관해주거나 빌려주면서 확장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경제가 안 좋은 수장들은 다 가서 시진핑 국가 주석을 만나려고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국제 정세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중요한 거는 지금 국세 수입이 15.7조가 덜 거쳤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도율이 17년 만에 최저로 나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감소로 자산 시장 둔화되고 있고 소득세가 6조 원 줄었고 그리고 2월 한 달간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9조 원 줄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출산율 저하 그리고 부동산 하락 이러면서 결국 이게 양도세나 뭐 취득세 이런 게 거쳐야 되는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니까 이런 게 낮게 거치고 거래도 침체되니까 결국 경기 침체까지 오면서 더욱더 세수 창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다? 결국 출산율은 우리나라가 암만 해도 못 올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가 계속 가는데 우리나라는 점점 제가 봤을 때는 내려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가 내려오면서 결국 부동산 가격도 내려올 거라고 보고요. 이런 거를 타파하려고 하면 뭐 이민을 받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이민을 받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특히나 우리나라는 거의 뭐 국뽕이나 거의 뭐 폐쇄적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민 받기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결국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뭐다? 결국 여기도 위안화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 차이나 머니가 아마 들어올 겁니다. 서서히 들어올 겁니다. 왜냐? 가장 중요한 거는 투자 유치를 해서 경제를 살리는 게 가장 빨라요. 그걸 잘하는 데가 싱가폴, 뭐 아일랜드, 뭐 스위스 뭐 이런 나라들이 있겠죠. 이런 나라들이 홍콩도 그렇고 이런 해외 투자를 받아서 발전을 시키는데 한국도 필연적으로 출산율 저하 이런 것 때문에 경기 침체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차이나 머니든 외국 자본이 들어와야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이게 팩트라서 제가 이런 거 뭐 안 좋지만 우리가 뭐 해결책을 찾고자 이렇게 생각도 해봐야겠지만 이런 게 사실이란 거예요. 매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시고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결국 미국은 자꾸 미국이란 국가가 자본주의랑 뭐 평등한 시스템이라고 하지만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은 말도 안 된다. 지금 대만 TSMC에도 기밀 공개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삼성한테도 이렇게 하고 미국에 이렇게 하는 게 과연 합리적일까?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똑같은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요. 자국의 이익이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들도 생각하실 때 우리 이익을 판단하셔야지 뭐 의리 이런 무형의 이런 거를 너무 따지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뭐 달러 패권의 축소, 그다음에 위안화의 확장, 그리고 중국의 경찰 국가화, 중국이 이제는 세계 여러 나라들을 만나면서 자기들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잖아요. 중국의 입지를. 이런 게 다들 미국이 자원국이 되면서 저주를 받는 게 아닌가. 왜냐, 시엘가스 혁명으로 점점 내수 위주로 미국이 들어가고 있다. 왜냐하면은 중동에 목매일 필요가 없잖아요. 시엘가스나 석유가 나오면서 이제는 중동을 넘어서 미국이 가장 많은 가스 수출국이고 석유도 가장 많이 수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동에 그렇게 힘을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중동의 이런 영향력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사우디나 이란, 시리아 이런 데가 이제 평화 모드가 되면서 결국 이런 거를 중재하는 게 중국이다. 중국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렇다고 보면은 달러의 확정성이 축소되고 있죠. 계속 뭐 인플레 법안으로 미국으로 들어와라. 한국 공장, 대만 공장, 뭐 중국 공장 다들 미국에 들어와서 장사를 해라. 그러니까 달러의 확장성이 이제는 내국으로 국내로 갇히는 거예요. 미국 안으로 갇히는 거고 그다음에 그럴수록 미국의 영향력은 점차 서서히 감소하는 거다. 이런 흐름으로 가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잘 체크하시고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미시적으로 미국 그냥 경제, 미국 주식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우산업이랑 나스닥 종합 S&P 500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 항생, 상해, 니케이 지수도 다 올라서
어제는 정말 좋은 장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바이든이 지금 중견은행 규제를 강화해서 그러니까 은행 위기를 완화하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지금 좋게 작용을 해서 지금 주식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건수도 예측치보다 실제가 높게 나와서 실업자들이 제가 늘어나면은 오히려 주식시장이 좋다고 얘기했죠. 왜냐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실업자들이 늘어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서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따져보면서 시장을 보니까 그 주식시장이 단기적으로는 올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오늘 발표되는 CPI 지수죠. CPI 그 물가 지수가 가장 중요하다.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 미 연준의 최고 목표니까 예측치보다 지금 실제가 낮게 나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대가 되고 만약에 실제가 높게 나오면 또 하락할 거거든요. 하락하시면 또 매수하시면 됩니다. 저 지금 속슬, SOXL, TQQQ 그대로 하락을 다 맞았습니다. 90% 거의 많이 하락할 땐 90%까지 원금에 비해서 하락을 했었는데 이 하락폭을 13%까지 줄여냈습니다. 어떻게 줄였냐 저한테 물어보시면 꾸준히 그냥 저는 분할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속슬도 11.48% 이제 플러스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그냥 저점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분할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나쁜 생각 안 합니다. 뭐 시장이 망하니 뭐니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미래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여윳돈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매번 계속 매수를 합니다.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계속 매수합니다. 제가 이렇게 매수할 수 있는 원동력은 뭐다? 미국 증시든 아니면 좋은 우량주는 꾸준히 우상향한다는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4차 산업으로 진행될수록 반도체와 그다음에 기술주들이 계속 상승할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당연히 그냥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분할 매수 못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저의 인사이트를 받으시고 투자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존 버나드였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